중국의 한 교수가 쓴 칼럼에 담긴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해당 교수는 자신이 1년간 한국의 연구소에서 일을 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꼭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화법이 있다면서 이 중 몇 가지는 중국인들이 꼭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도 많았는데요. 댓글 반응은 글 후반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교수가 쓴 글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우리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 바로 팅부동. 우리는 항상 팅부동을 입에 달고 산다.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했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말을 걸면 항상 팅부동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화법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화법이다. 못 알아듣겠다는 뜻의 팅부동은 항상 중국인들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사실 한국에서는 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한국에서도 팅부동과 비슷한 말들이 있다. 못 알아듣겠다. 혹은 뭐라고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 말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쓰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저렇게 되물어볼 땐 정말 못 알아들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알아들었지만 나는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너의 말이 듣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한국에서 못 알아들었다는 말은 당신이 한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 다시 한번 말해달라.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니 더 많은 설명을 넣어서 다시 말해달라.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중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지만 이런 한국에서도 싸움을 거는 방식의 화법은 따로 있는데 그들은 화가 났을 땐 되묻는 방식의 화법을 쓰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귀찮은 상대가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쓰는 말이 있는데 시끄럽다 라는 말을 많이 쓴다. 정작 상대는 시끄럽거나 크게 말소리를 낸 것이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이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거나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팅부동의 상황일 때 한국인들은 시끄럽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한국과 같은 표현을 쓴다. 일본어로는 우루사이 혹은 우루세. 이는 한국말로 시끄럽다라는 표현과 완벽히 뜻이 일치하는 단어다. 일본인들도 시끄럽다는 말을 자주 쓴다. 이것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인들의 성향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중국인들은 기분이 나쁠 때 잘 들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시끄럽고 너무 크게 들린다 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민족들의 특성이 비춰지는데 중국에서는 조용하고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과 한국인들은 너무 큰 자신감으로 크게 떠드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여행 간 중국인들 보고 시끄러워서 싫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우리 중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한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할 때 겪은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연구 결과를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발표를 내가 맡았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에 한국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봐도 그들은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해주지 않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내 발표할 때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당연히 발표할 때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인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감 있고 큰 말소리로 발표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단어를 이용하고 조용하더라도 조용함 속에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발표 방식을 선호했다. 나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난 뒤 생각해보면 역시 그들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던가 많은 큰 회사들의 발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발표할 때 일방향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소통이다. 중간중간 웃긴 개그도 넣어주고 전문적인 단어를 이용하면서 발표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후로 한국인들의 화법을 많이 배웠고
실제로 그러한 화법은 중국어를 쓸 때에도 중국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무조건 큰 소리를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정말 크게 배워왔다는 것이다. 우리도 작은 목소리를 욕하는 문화를 버리고 오히려 아무런 내용 없이 큰 소리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차라리 욕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 조용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문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인사법이 전부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런 이유는 역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중국의 경우는 광활한 땅에서 모두 같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중국 서부 지역의 경우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해가 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2, 3시에 잠드는 게 일상이고 그러한 중국 땅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시간 감각이 둔해질 것이다. 이만큼 땅이 큰 나라에서는 아침과 저녁 인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시간을 이용한 인사를 거의 쓰지 않는다. 한국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해가 지는 시간이 달라지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국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시간에 따른 생활 패턴이 같다. 또 한 가지 예시는 가장 기초적인 인사인데 중국의 경우도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할 때에는 다시 보자고 이야기한다. 짜이찐, 다시 눈으로 보자는 뜻이다. 이러한 인사 방식은 한국도 같다. 그들도 헤어질 때 또 보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 방식은 유럽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동양 국가에서는 헤어지고 다시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는 각 나라의 기저에 깔린 기본적인 상식을 해석하기 쉽게 해주는 아주 좋은 요소인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분노한 중국인들이 댓글을 남겼는데요. 한 댓글은 매우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언어로 민족의 생각과 사상을 판단한다. 정말 멍청한 방식의 분석 방식이다. 언어는 언어일 뿐이지 절대로 그 민족의 생활 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팅부동을 기분 나쁨의 표시로 쓰는 이유는 절대로 작은 말소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능을 폄하하는 방식의 말이다.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것이 욕이 되는 이유와 본질은 너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말이 너무 멍청하고 말소리도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겠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인들의 생각을 그들의 언어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멍청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의 뿌리는 전부 중국에서 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초의 문명 발단지로 한국과 일본은 그러한 우리 중국의 언어를 가져가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매우 큰 대국이었고 그 주변 작은 나라들은 당연히 그 큰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한국의 영향을 완전히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중국도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화장법이라던가 그들의 노래들, 그들의 영화를 찍는 방식은 많이 배워왔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확실히 있다. 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대 이전까지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만 받아왔다. 그들의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은 이름이 전부 세 글자이며 성씨도 중국의 성씨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의 언어 문법도 중국과 비슷한 것이 많은데 도대체 한국인들이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한국어가 중국어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댓글을 읽고 짜증이 확 났는데요. 바로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해버렸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5만 명이 될 수 있게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